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살펴볼 텐데요. 피플바이오 58,300원, 15%입니다. 제가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지네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58,300원이면 그래도 매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 초반에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고 올해 초 1월 6일에는 85,200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단기간에 좀 많이 내려와서 5만 원 선까지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피플바이오 진입 시기 자체는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내려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지수에 따라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퇴행성 뇌질환 혈액 진단 기술이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제가 1월 달에 강하게 상승이 한번 1월 초에 상승이 한번 나와줬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좀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요. 이전에 그 상승이 한번 상장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2020년 10월 달, 11월 달에 나온 이제 이슈들이 미국 바이오젠 알츠하이머 치료제 FDI 이제 판매 허가 승인이 기대가 되면서 강하게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기 진단 플랫폼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구간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높거나 낮거나 그런 이제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밀리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좀 주가 자체가 좀 끌어올리기가 좀 힘든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는 지금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 아니라 그래도 좀 적당한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하신 거를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을 잡고서 상승을 좀 기다려보는 그런 좀 매매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4만, 제가 봤을 때 한 5만 원 정도 있죠. 5만 원에 손절을 좀 잡고요. 그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좀 홀딩을 하다가 구간이 이탈되면 추가 낙폭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염려를 하고 구간 이탈만 없으면 충분히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들고 가면서 반등이 한번 나와 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5만 원 잡아드렸으니까요. 손절가 꼭 기억하시고 이탈하지 않으면 더 보유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2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닥터스탁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먼저 보내주셨고요. 크라운에트홀딩스 9,070원 5%입니다. 오랫동안 보유 중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크라운 혜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 9월쯤에는 한번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쯤에는 DMZ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9,000원 선,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는 9,050원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오랫동안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 크라운 혜태홀딩스 같은 경우는 네. 이슈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라는 건요, 항상 뭐 이슈가 나오거나 재료가 나올 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없는 종목들을 저희가 가지고 갈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도 없고 기다림은 지속적으로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속적으로 매일 이렇게 종목들을 이제 공략주를 주는 이제 종목들 전체적으로 어떠한 이제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그런 게 없으면은 아무래도 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종목을 저희가 진입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선은 이슈나 재료, 테마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단기적으로 갈 거면 그 다음에 차트가 중요하고 내가 장기적으로 갈 거면 두 번째로 재무제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로 가시는 분들은 차트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차트보다는 이
기업의 실적, 성장세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 좀 가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뭐 비중도 높지 않고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변경을 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크라운 혜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없어서 시장의 관심을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며칠 전부터 고민을 계속 올려주셨던 분인데 현대로템 23,800원 비중 100%입니다. 금액이 크고 신용도 들어있어서 정말 애가 탑니다. 이미 손해 금액이 커서 손절도 못하고 본전은 찾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정말 좀 안타까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오늘 현대로템 오늘 2%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21,500원의 현재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아무래도 비중이 100%셔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애가 타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지금 우주항공, 뭐 수소, 철도 이런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네. 비중이 10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완전히 지금 고점에 이제 들어가셨죠. 이 고점에 들어가는 것도요, 굉장히 실력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 고점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눌릴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상승이 한번 나왔죠.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 및 하락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용을 쓰지 말라고 제가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제가 왜 신용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 종목을,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장기로 가지고 가면요, 무조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막 월봉상에 바닥 구간에서 이제 머리 올리면서 상승을 좀 시작을 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강하게 올라갈 종목이에요. 하지만 내가 신용을 쓰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다 100%를 가지고 있다면요, 내려올 때 로스컷이 나죠. 추가적으로 이제 보증금이나 뭐 이런 갑자기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돈을 계속 증거금을 넣어야 됩니다. 증거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 증거금을 넣지 않게 되면요, 반대 매매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정말로 크게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저희가 단기적으로도 좀 수익에 대한 이제 욕심도 굉장히 좀 크겠지만 비중 조절을 나눠서 10종목 들어가서 4-5종목만 저희가 좀 100%, 200% 수익 보면요, 승산 있는 게임입니다. 솔직히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인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그런 게임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벌어온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이 투자는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한 번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돈을 걸고서 이제 뭐 도박 같은 경우는 돈을 걸고 다 잃을 수가 있겠지만 주식은 돈을 걸고 다 잃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면 저희가 투자로서 이 기업의 가치, 이 기업에 대한 이제 뭐 이슈나 재료를 보고서 가지고 간다면요, 충분히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낮출 필요가 있고요. 신용도 욕심 좀 나겠지만 수익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좀 지금은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비중 좀 줄이시고 다른 종목들로 또 이제 비중 조절해서 뭐 친환경이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요즘에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좀 비중을 나눠서 가지고 가는 것도 좀 그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모멘텀이 많아서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비중 100%라는 점이 가장 부담이시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비중을 축소하셔서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93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닥터스탁 안녕하세요. 아시아나 IDT 35,500원, 비중은 1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호 아시아나그룹주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시아나 IDT도 최근에는 이 금호 리조트 지분의 매각 이슈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손실 중이신데 아무래도 지난해 12월 1일쯤에 3만 원 이상까지 좀 치고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24,0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3만 원 선 이상까지는 최근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이분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 가격대가 좀 살짝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구간 뭐 낮은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한진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에 따라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번 연도에 또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뭐 저희 정부에서 화이자 백신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나오면서 이런 이제 여행주들, 항공주들 뭐 전체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좀 슬슬 상승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매를 좀 해놓고서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충분히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뭐 평단가가 뭐 27,000원, 8,000원까지 내려오겠죠. 뭐 그 이상까지 충분히 다음 달 안으로 올라갈 거니까요.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이 보급되고 나면 이 여행, 항공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추가 매수 하셔서 단가를 낮춰놓으신 다음에 다음 달쯤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7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T를 36,000원에 30% 가지고 있어요. 배당금 많이 준다고 해서 매수를 한 건데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벌써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으면 정말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현재는 23,7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큰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고요. 이제 3만 원 선 이상까지는 1년 전부터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이분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매수가가 36,000원입니다. 어떻게 전망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정말 10년 동안 이제 참았던 것도 네. 차라리 이분은 다행인 거는 뭐냐면요. 그래도 이제 손절은 뭐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써가지고 그래도 내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좀 보유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KT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보유를 하시면서 굉장히 속도 많이 타고 이제 뭐 너 할 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아마 좀 보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KT가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뭐 이슈가 없고 아직 뭐 재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번 연도가 들어오면서 이 5G에 대한 이제 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그때 좀 영향을 한번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 동안 기다렸으면은 큰 사이클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가지고 온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영향을 뭐 다른 이제 조선주나 뭐 아니면은 뭐 건설주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다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신주들이 생각보다 가지 않는 거는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 그래도 뭐 5G 같이 이제 엮으면서
조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KT를 좀 추가 매수를 좀 해놓고서 조금 이제 들고 가시면요, 아무래도 평단을 좀 크게 낮춰가지고 한 3만 원 이하까지 낮추면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연도 안으로 그래도 손실 없이는 빠져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 이슈가 작년에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 이 5G 관련 투자 올해부터 다시 본격화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5G 관련 이슈가 좀 떠오르면 그때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전략 추천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비쿼스 홀딩스 31,000원 15%입니다. 계속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춘 게 이 정도예요. 지금 손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유비쿼스 홀딩스는 52주 신고가가 지난해 6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47,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거의 현재는 2만 원 선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점에 매수를 하셔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오늘도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손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다행히 비중이 좀 네. 높지 않은 게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G 관련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작년 이제 5월 달에 아무래도 이제 5G AI 등 핵심 기술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좀 진행을 한다는 소식에 이 자회사 유비쿼스랑 같이 유비쿼스 홀딩스가 같이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이었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아무래도 이 5G에 대한 이슈라든지 재료들 그런 게 좀 많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이번 연도에 다시 그런 이제 5G에 대한 뭐 강조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흘러나올 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선은 그 전에 이런 이제 지수가 하락이 되거나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을 때 한번 하락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열려 있는 구간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 2만 원 이하까지는 그래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고, 지금 매수가가 31,000원 정도 이제 구간으로 많이 낮춰주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한 2만 한 5,000원 정도까지 그래도 나중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2만 5,000원까지 나오면요, 충분히 손실 없이 큰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저희가 이제 욕심을 부리는 시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이 방어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제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한들 시장이 빠지게 되면요, 내가 정말 이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움직이는 거에 저희가 좀 따라 맞춰가지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지, 내가 시장을 이기겠다고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 시장 내려와도 이 종목은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요,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올해 5G 모멘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 전략을 드렸는데 너무 바로 하지 마시고요. 2만 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대에서 추가 매수 한 번만 더 하셔서 이제 목표가 2만 5천 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종목 상담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닥터스타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노란톡 또는 닥터스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동제약 22,028원, 비중 10%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1,000억 원 규모 3호 전환사채 발행 뉴스가 나왔는데 괜찮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쯤에 이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 소식이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매수가도 조금 높으신 편인 것 같습니다. 올해 지난해 11월쯤에 최고가가 25,0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현재는 2만 원 선 초반대 부근에서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매수가가 22,000원이시고 오늘은 현재가 19,85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온 소식들도 그렇고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전환사채에 대한 이제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크게 그렇게 좀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12 발행가액이 2만 원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발행가의 그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12를 발행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이 2만 원보다 좀 상승을 줘야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월봉상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고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추세 우상향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좀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악재에 대한 이제 영향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이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8,000원 정도에서 이제 가격 내려오면은 손절을 좀 지지선이 이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손절을 해야 되고, 만약에 좀 지속적으로 좀 올려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올려줄 때 저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까지는 뭐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내려오지 않은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기다려 보시면요, 충분히 매수가 이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환사채 같은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부분 먼저 짚어드렸고요. 손절가는 17,500원 부근에서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22,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5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38,900원에 50%입니다. 보유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손실권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38,9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좀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시다 보니까 걱정은 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항공과 우주 관련주들이 오늘 최근에 굉장히 움직임이 좋아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23% 이상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분 오늘 현재가가 31,2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주 관련주 좀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뭐 나와 있는 이슈만 보더라도 카이스트하고 소형 위성 분야에 대한 이제 업무 협약을 또 체결을 또 했고요. 국방과학연구소와 이제 1,400억대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항공도 이 친환경과 마찬가지로 이제 막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꾸준하게 좀 기다렸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막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분위기를 타게 되면요, 1년이면은 충분히 매수가 위로 좀 올려줍니다. 다만 좀 안 좋은 거는 비중이 좀 많이 높아서 조금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제 막 상승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 5만 원, 6만 원, 뭐 7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요, 이 주가라는 게 상승 하락을 항상 반복을 하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바로 뭐 다음 달, 뭐 당장 뭐 다다음 달 이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내가 큰 그림을 좀 그리면서 좀 지속적으로 이 종목이 우상향을 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조정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지 그 부분만 좀 잘 판단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아무래도 좀 눌릴 대로 많이 눌렸고 이제 막 이슈라든지 재료들 좀 터져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요, 시장이 좀 많이 내려온다고 해도 이 한국항공우주는 많이 안 내려주고 충분히 강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지금 3년 동안 잘 참았으니까
1년만 조금만 더 참아 보시면요. 그 충분히 좋은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좀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희망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6만 원, 7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1년 정도 더 보유하셔서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5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엔투텍 비중 20%이고 5,5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손실이 너무 심한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손실 금액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엔투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 작년에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5,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현재가가 3,200원이라서 좀 손실이 좀 크실 것 같네요. 전문가님, 이분은 지금 손실 금액을 좀 줄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정말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뭐 이전에 이 엔투텍 같은 경우는 이전에 뭐 아무래도 좀 이 그런 이제 세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강하게 한번 좀 끌어올려주면서 물량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눌림세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굉장히 좀 높았던 이유 자체는요. 만약에 지지를 받고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으면은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서 세력들이 다 이탈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계속 내려오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전에 그 모더나 백신 19 이제 관련해가지고 코로나19 백신 임상 결과 발표를 하면서 좀 상한가도 들어갔고 아무래도 이 모더나 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지금 매도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내려오면은 반등 줄 겁니다. 그래서 한 2,000 제가 봤을 때는 한 2,500원, 2,600원 구간까지 내려오면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게 되면은 그래도 평단이 한 4,000원에서 4,500원 요 정도 사이만 맞춰 놓으시면 충분히 반등 줄 때 빠져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장기간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내가 물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응만 잘하면은 저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 굴에도 저희가 들어가서 정신 바짝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실 보는 것도요. 저희가 정신만 바짝 차리고서 잘 집중해가지고 대응하면요. 손실 없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00원에서 2,600원 사이에서 추매해 놓고서 4,000원, 4,500원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자는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00원에서 2,600원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4,000원에서 4,500원 정도로 낮춰 놓으신 다음에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자 이런 전략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8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대웅제약 18만 4천 원에 20% 가지고 있어요. 요즘 주가가 자꾸 내려가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유도 궁금하고 앞으로 전략도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대감으로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12월 22일에 28만 6,500원 이렇게 최고가를 찍고 그 다음에는 급등한 만큼 좀 급락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18만 4천 원쯤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때보다는 좀 나중에 올해 들어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웅제약 요즘에는 주가가 주춤한데 왜 그런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네.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저희가 따라잡기보다는 낮은 구간에서 저희가 매수 진입을 해서 좀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나온 이슈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 허가 취득을 또 하면서 CDMO 사업 돌입에 따른 소식이 또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충제 관련된 이슈도 나와줬고요. 그래서 이제 중증 환자에 따른 식약처 임상 3상 시험 사업 계획도 승인이 나온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좀 눌리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가 18만 한 5천 원 정도 되는 이제 모습인데 아무래도 한 11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구간을 안 주고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추세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 손절을 바라보면서 구간 이탈만 없으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 이탈만 안 되기를 좀 기도를 하면서 좀 지켜보시면서 강하게 좀 반등이라든지 급등 나올 때 빠져나오실 수 있는 그런 좀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다행인 거는 대웅제약 뭐 그렇게 크게 높은 구간 아닙니다. 이전에 좀 최고 52주 신고가까지 달성을 한번 해주면서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이제 막 상승을 좀 이슈가 되고 재료가 터지면서 상승을 좀 시작하는 모습이니까요. 좀 중기적으로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우상향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는 부분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손절가를 15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손절가 기억하시면서 반등 나오면 잘 매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6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린이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착한 주린이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KC코트를 가지고 있는데 매수가 12,2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고점이라 불안해요.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KC코트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친환경 관련주로 작년부터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13,000원, 23,000원까지 올라왔는데 현재는 11,5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12,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고점이라서 불안불안하시다고 하는데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탄소 배출에 대한 이제 이슈들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관련 테마는요, 지금 전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하락 없이 박스권에서 지속적으로 좀 조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KC코트렐처럼 주가가 상승이 나왔지만 빠지지 않고 박스권을 이렇게 좀 유지를 해준다는 거는요. 사는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 물량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가 산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눌릴 수는 있습니다. 만 원, 19,000원까지 살짝 좀 내려올 수는 있지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탄소 배출권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11,500원이지만 2만 원, 3만 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좀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조급해질 수 있겠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편하게 한번 가지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정말 좋은 결과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후에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고점이라고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보유해 보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8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EDGC를 13,20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떨어졌어요. 걱정도 많이 되고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합니다. 시원하게 진단 좀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EDGC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진단키트 대표적인 좀 종목이죠. 13,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는 9,000원 선까지도 이탈을 좀 했습니다. 오늘도 1%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나오고 있고 8,5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은 좀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아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행인 거는 지금 네. 비중 자체가 10%라 그렇게 크게 큰 타격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진단키트나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로 인해서 강한 상승을 주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주가 눌립니다. 당연히 주가 조정 나오고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한 6,000원, 7,000원까지는 조금 더 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다행인 거는 지금 구간에서 좀 이렇게 이전에 좀 상승 주고서 그 저점에서 그렇게 크게 이탈 안 되고 추세를 좀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처럼 한번 강하게 섹터 자체를 이슈를 좀 받고 재료가 터진 종목들은 다시 저희가 이슈나 재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좀 막연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들 지금 시기에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하고 있는 바람인 시점에서 이 일이지시가 올라가려면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가 커지거나 아니면 뭐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추세 전환되는 모습을 한번 나와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우상향을 하면서 한 15,000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추세가 전환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좀 내려온다면요, 아무래도 6,000원, 7,000원 사이에서 다시 한번 추세 전환 시도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정신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다. 내가 이 일이 지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비중 크지 않으니까 그냥 매도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크게 뭐 이 종목이 내려와도 나중에 반등 나올 때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편하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고 어디까지 좀 내려오는지 확인하시고 추세 전환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면 충분히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손절 전략 고려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전략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17,950원에 들어갔고 비중은 30%입니다. 이거 그냥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될까요? 친구가 알려준 종목인데 좋은 종목을 말해준 걸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현재가가 18,250원이라서 조금 수익은 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분 이제 친구가 소개를 해드린 종목인데 괜찮을까요? 네, 지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구간에서 우선은 좀 이전에 좀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제 네이버와 MOU 관련된 소식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인증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기에 따라서 아마 이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선은 주변 지인 이제 사람 말을 듣고서 종목을 좀 매수를 하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런 좀 전략들보다는 본인이 공부를 해서 좋은 종목을 좀 찾고 거기에 따른 이제 투자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내가 조금 더 내가 알고 있어야지 이 종목에 대해서 언제 올라갈 것 같아라는 그런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종목을 기다리는 것도 좀 편하고요. 어느 정도 이 추세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좀 편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매수를 해놓고 가지고 간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 친구를 탓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다시 또 물어보면은 또 좀 신뢰가 되는 또 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매수세가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올려줄 거니까 그 구간까지는 좀 여유롭게 가지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행히 전망 괜찮다고 하니까요.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시고 목표가 25,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